자, 안녕하세요. 롬바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기간술 첫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떨리고 어제 전도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만날 생각에 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이 돼서 너무 떨립니다. 마찬가지 우리 이 강의는 22년 상반기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시험 또는 뭐 해수부나 관세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준비한 분들 다 기간수를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잘 공부를 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를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신화공이라고 붙였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다 유명했던 책이죠. 그것처럼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기간수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회기사를 위한 사실은 과목이었어요. 왜냐면 선박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또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공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궁금해하면 궁금해할수록 깊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원리도 궁금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시험장에 100점 맞은 사람이 위너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하면 뭐예요? 결국은 100점 맞은 사람이 이긴 거고 여기서 내가 많이 알아봤자 80점 맞으면 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를 17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하면서 이번에 또 느꼈어요. 아, 내가 너무 또 딥하게 가려 하는구나. 여러분이야 이제 한번 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계속 이제 직업을 삼다 보니까 매 기수가 지날 때마다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할 거 아니에요. 더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주는 게 경쟁력이 있고 수험생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저도 모르게 아는 만큼 이제 막 더 설명하고 막 더 붙이고 이랬었는데 이번 시험 보면서 느낀 게 부질없었다. 의미 없어 진짜. 예상하겠어요. 어차피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짧게 해서 100점 맞추면 되는 거. 그래서 기간술 때문에 어려워한 친구들이 저번 시험에 몇 명 왔었는데 그 친구 다 100점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하면서도 막 기간수 어렵다. 제가 또 시험도 어렵게 내잖아요. 주간평가를 어렵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한 65점, 70점 맞았던 애들이 또 시험장에서는 90점, 95점, 또 100점 이렇게 맞은 걸 봤는데 물론 어렵게 돼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째 보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도 몇 년 지나면서 잠시 초심을 좀 잃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이전 강의하고는 그래도 좀 다르게 최대한 좀 간략간략하게 하고 이번 반 구성은 이론을 중요한 핵심 이론만 딱 하고 나머지는 이제 끝나고 기출풀이 뒤에 있으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기간 그 다음에 열기간 기출풀이 시험에 나왔던 거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총 12주 수업인데 12주 동안 뭐 1주나 2주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끝난다 그러면 그 뒤에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12주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론 설명을 굉장히 길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시험에 나온 정도 이론만 알아도 충분히 하고 너무 딥하게 이해를 안 해도 될 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가고 더 궁금하면은 보이는데 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아니 더 궁금하다 싶으면 이전에 그 수업했던 강의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강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가장 적게 공부하고 100점 맞는 그게 실력이 있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타학원에서 뭐 이렇게 하더라 필요 없어요. 그건 그들 입장이고 어쨌든 강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리 자체가 먹고 살려면 많이 알려줘야 하는 게 심리. 근데 내가 잠시 너무 저번 기수도 그렇고 했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선은 지금 기출 좀 분석을 해보면 기출 이제 빈도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 가장 최근이 지금 최근이 지금 21년 2차인데 최근 다 한 3번 정도만 봐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연기관인 5개에서 그러니까 10개, 8개 이때만 빼고는 나머지 다 어때요? 최소 7개, 8, 이번에 9개 나왔죠? 네, 9개 나올 정도로 거의 절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이 아직도 전기기로 가고 LNG로 가도 역시 시험엔 아직은 내연기관들이
왜냐면 내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꼭 열기가 아니더라도 뭐 연료유 자체는 또 중요하고 또 윤활유 자체 중요하고 기타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여전히 뭐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면 냉동기 하나, 펌프 2개, 보조기 이렇게 2개인데 이게 보시면은 총 5문제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9개, 여기 5개. 그 다음에 사실 축계도 어찌 보면 내연기가 포함되어야죠. 축계 2개. 의외로 보면 요즘 추세가 전기가 사실 좀 많이 안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여기 2개, 3개 적게 나오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이전에 시험에 안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나왔던 게 뭐 SCR이나 그 다음에 무부합,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 문제가 나온 걸 보면 전기는 가장 기본이지만 아직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전기는 신유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유형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나와야 할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기도 수업했던 부분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제가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야 해. 충분히. 근데 이 정도를 벗어나서 나온다. 이거는 정말 사이드를 내겠다는 뜻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했죠? 그건 그냥 답은 3번이면 알았죠? 그냥 3번 찍으면 돼. 쌤 수업하지 않았다. 5,000번인데 3번이다 하면 돼요. 2번이면 3번이니까. 그 대신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언급을 했다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론 플러스 이제 문제집에서 보고 보충해서 나가시면 뭐 95점, 100점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미 다 검증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있죠? 그러니까 사이드만 안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아예 사이드. 아니고는 대부분 다 나왔던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시험 분도 보면 사실 냉동기나 펌프를 보면은 고작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냉동기도 마찬가지고 펌프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렇게 사이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본기만 확실히 알아서 맞춰도 충분하고, 제가 수업했던 거 이상이나 제가 딥하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까지 여러분 가시면 또 여러분 선택이지만 출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출제자는 누구니까? 현직들이 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딥하게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대신 이걸 보시고 내가 기간수라는 과목 자체를 비중을 이런 식으로 9대 1대 2대 2대 3대 2대 여기다가 시간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간수 공부를 20시간 할 수 있다면 20시간 중에서 절반 정도는 최소한 10기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사실 10기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잘 알기를 좀 등한시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여기 있는 사이드, 특히 뭐 이제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쏟게 됩니다.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여기를 다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어차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거 잡겠다고 문제를 엄청 풀거든요. 쓸데기 없는 중에 쓸데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0개 또는 1개밖에 안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아직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문제 풀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기본에 충실해서 맞추면 기간수는 충분하다. 그래서 기간수는 여러분이 지금 4개월 과정을 꾸릴 때 지금 12주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론하고 기출풀이 하는 이 과정에 개론에 비했을 때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목은 앞부분에 시간 많이 할애하고, 시험에 가까울수록 한 6주 전부터는 개론하고 법규에다가 휘발성인 과목에다가 시간을 왕창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기간술은 시험 앞두기 한 달 전부터는 뭐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만 보셔도 충분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걸 쏟아놔야겠죠? 쏟아서 이해를 해놔야 내가 틀린 거 아는 거 이것만 딱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답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시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느낌이 달라요. 또 풀잖아요? 또 달라요, 느낌이. 근데 답을 체크해 놓잖아요? 그 문제가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효과를 못 보는 거죠. 답을 체크해 버리면.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는 귀찮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체크되어 있으면 그냥 눈이 글로 가요. 3번으로. 그래서 이건 공부가 아니고 그냥 문제 다 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노동이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중요한 건 그걸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게 답이라는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이 체크 안 됐기 때문에 또 생각하면서 푸는 거.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지면 다시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다르겠죠? 내공이 쌓여서 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느낌 온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걸 보고 아, 이렇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겠구나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번 기출도 제가 다 보면은 열기간 8문제 모두 다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입니다. 다 기본 내용입니다. 자, 한 문제만 기본 문제고 두 문제는 신유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뿐 이미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 그 다음에 춥게 두 문제 다 나왔는데 한 문제만 신유형이었는데 그 유형이라 해봤자 어차피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조타 장치에 나왔는데 조타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 4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수업을 했지만 안 나왔으면 등한시 한다고요. 그게 이번 반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쌤이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은 꼭 보고 주말이라도 다시 한번 인강 돌려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연기간 한 문제 기본 내용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수업 잘 듣고 문제 풀었으면 100점 맞으면 정상이었던 시험이었다. 근데도 커트라인이 뭐 28개, 24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간술에서 몇 개, 한 2개 정도만 진짜 현실적으로 2개. 진짜 못 본다. 그럼 3개, 85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개론이라든지 또 뭐 실수할 수 있는 개론이 제일 어렵겠죠. 여러분 스스로는. 그러니까 개론에서 한 뭐 6개를 틀리더라도 기간술에서 한 2-3개만 보강해주면 합격하는 데는 진짜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법규 한 뭐 2-3개 틀리고 해사형은 뭐 한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절대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본밖에 안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지적 분사식 연소술에 대한 특징을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보시면은 뭐 기억부터 이응까지 있죠? 이번에도 역학 문제가 기억부터 이응까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기본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야 이거 아닙니까? 너무 좀 매정하긴 하죠? 출제자가 뭐 야 이거 하나 틀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다 알아도 그럼 여러분 여기에 쏟았던 이 시간들이 이 한 문제 하나 때문에 헷갈려서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는 이거랑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거랑은 달라요. 실제 시험장은 여러분의 실력의 80%밖에 발휘가 안 돼요. 떨리고 막 맞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도 천천히 보시면서 확실하게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실수를 줄여가는 거 정확도를 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 이런 문제를 어차피 볼 건데 이 문제를 답을 체크하지 말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심지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암기가 될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한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게 맞다와 그냥 맞다와 틀리다는 완전 다르니까 한번 이해를 하고 맞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거 맞은 거지 이거 틀린 거지 맞은 거지 틀린 거지 이 작업을 이제 이해를 하셨더라도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이거 쉽지 이거 맞잖아 이거 틀리잖아 맞잖아 틀리고 이거 알았는데 넘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또 반복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확실하게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이게 내가 안다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알아도 또 보고 알아도 또 보고 실수하지 않는 거. 그래서 다 이런 식의 문제들. 이제 좀 저번 이제 1차에는 이 문제가 좀 특이했죠. 화재 감지 설비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까 말한 사이드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알았죠? 이거는 설명 안 했고 이거는 화재가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CO2나 충분히 나와야 하는 게 사실 CO2가 고정식 CO2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박에서 저거는 사실 우리 일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육상에서 필요한 게 화재지만 선박에서의 저거는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 선박에서 제일 그 화재의 꽃은 CO2인데 그게 먼저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화재하면 CO2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출제자가 이거 안 나왔으니까 내볼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이건 틀려도 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부터 치까지 나왔죠? 너무합니다, 진짜. 출제자분들. 아니 물론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게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거를 문제 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겠어? 야 이거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냥 틀리게끔 해서 기본기 출신한 애들 맞게 하자. 약간 이런 목적으로 저 문제가 만들어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실력 있는 사람 뽑자 했을 때 실력이 뭐겠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잘해봤자 시험장 가서 저거 하나 실수하면 끝난다. 물거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박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21년 1차 보면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나왔죠? 박스가요.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 트랜지스터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증폭 작용, 스위치 작용. 그래서 2번이 되는데 이것도 틀을 바꿔서 내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건 자기들이 만든 문제인데 얼마든지 또 풀 수 있는 거니까. 사이드 문제.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수부인 분들은 이제 인강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해수부 총 3문제가 주관식 나오는데 그 안에 짜실짜실한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 지금 이론 강의를 듣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만의 노트를 일단 만드는 거. 제가 이제 저기 인강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서,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주관식 자료, 그 다음에 해사고 교과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예상 노트를 만드는 거. 시험 범위는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거 똑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관세청이나 지방직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이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여기 좀 달라요. 여기도 문제집을 회계사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자체가 회계사 문제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회경은 아니에요. 회경은 회계사스럽게 안 나오죠. 그래서 회계사 문제가 이제 19년부터 출제 경향이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뭐 문답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처럼 나온다는 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한참 뭐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보면 똑같습니다. 항상 시험에 보면 이미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에서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미 다 언급했던 내용들 가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 잘하면 이걸 갖고 되겠다, 이 내용 갖고 되겠다 하는 것들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다는 거. 항상 부족해 이 마음 좋지만 선생님이 집어준 문제에서만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 창일이 알았지? 좋아요. 자, 이제 기간수 공부 방법입니다.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겠죠? 개념. 근데 이 개념을 지금 우리 이제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해사고 교과서를 갖고 계시는 분들 또는 없으신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이거랑 같이 보시면 좋은데 해사고 교과서가 좋은 점은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시는데 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개념이 끝나면 바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개념이 끝나면 바로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이론, 문제. 이거는 바늘과 실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린 윙큐 있지 않습니까? 6급. 6급이 제일 낮은 건데 가장 무시합니다. 6급이라서. 근데 공부의 가장 기본은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그래서 6급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개념,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를 틀린 것들 잘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집이니까 6급 보시고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3권 위주로 푸시되 답 체크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보면서 여러분 이 3권 가지면 충분히 이 이론에 대한 개념들을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약간 짜실짜실한 부분들은 잡아낼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12주 과정이 지나고 나면요 마지막에 갔을 때 요약을 마지막에 해야 되겠죠. 요약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오답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여기서 풀어보니까 뭐 한 3번 풀어봤고 4번, 5번 풀어봤는데 5번 다 맞으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은 건 또 맞춘다니까요. 그런 거는 냅두고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 헷갈렸던 개념 위주로 마지막에 요약을 하시면 되고 노트, 그 다음에 이론서 위주로 다시 한번 내가 파란색 칠했던 거는 뭐였어요? 파란색은 뭘 칠한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나 헷갈렸던 거나 틀렸던 개념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잖아요. 이론서에다가. 그래서 이론서 내가 헷갈렸던 개념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기본서 뒤에 보면 요약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요약집도 있으니까 그 요약집을 보면 그래 이거 맞는 거였지 틀린 거였지 이렇게 제가 또 시험용으로 또 요약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용인데 모의고사용이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용이 기출문제야.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여기 풀라는 건요
최근 거를 풀지 말한 소리입니다. 그냥 이제까지 나왔던 한 이전에 있었던 5년이나 6년 전 거를 푸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푸셔도 괜찮고, 최근 있지 않습니까? 21년 뭐 2차, 1차 이건 아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나 이제 시험장 가볼까 하는 그때, 그러니까 시험 전 한 달 전에 한번 딱 풀어보고, 아 내가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에 한번 또 풀어보고. 이게 사실 가장 좋은 모의고사는 기출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원에서 만드는 모의고사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기출이 아니잖아요. 기출을 뭐 병행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출을 저렇게 풀어봤는데 내가 90점 나왔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풀었는데도 내가 한 80 나왔다. 80이면 아주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각종 모의고사를 풀면 그냥 학습용으로 푸는데, 모의고사는 사실 뭐예요? 코로나 검사 받듯이 그냥 검사용이에요. 근데 코로나 검사 많이 받는다고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판 가면 모의고사 많이 풀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그거 푼다고 실력 느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아요. 모의고사는 실력 점검용입니다. 내가 풀어보고, 이 정도는 하면 다시 뭘 들어가야 돼요? 이론서 가야죠. 이론서 가서 오답 위주, 내가 오답 노트 다시 한번 보고, 뭘 틀렸는지, 다시 부실공사 잡아내고, 다시 모의고사 치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거는 다시 이론서와 회독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모의고사 여러 번 푼다고 느는 게 아니죠. 왜냐면 출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잠깐 뭐 20개 풀었다고 뭐 40개 풀었다고 실력이 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암만 풀어도 실력이 늘지 않고요. 이론서를 회독하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여러분이 근력이 쌓고 난 다음에 검사용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2주 과정이 끝나면은 모의고사 칠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칠 건데, 그때 이제 그 용도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회독을 얼마나 잘 하셨고 잘 탄탄하게 기본에 충실하셨냐 이걸 보는 거니까, 절대 막판에 갔을 때 시험 문제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문제를 풀고 싶으면 지금 위주로 이때 좀 풀어놓고, 막판 갔을 때는 기간수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이때는 법규와 결혼하셔야 돼요. 알았죠? 문제 푼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나올 만한 것들을 완벽하게 자주 풀어서 마스터해 놓고, 끝에 갔을 때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만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개론 법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적으로 점수 잘 말 수 있는 거예요. 막판 가서 기간수 막 시간 쓰고 막 3시간 쓰고 이러면 안 돼요. 3시간 아껴서 1시간 반만 쓰고 1시간 반은 법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전체 4개월을 잘 이렇게 시간 분배를 잘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세세한 기기들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죠? 찾아보세요 할 겁니다, 그냥. 내가 알려준 거 말고는 예전에도 막 물어보니까 제가 알려줬는데 계속 물어봐. 그래서 내가 피곤하더라고 하고, 안 되겠어. 이거 시험 나오지도 않는 거. 그거는 성격상, 예민하고 완벽주의 성격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저라 하면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또는 물어봤는데, 이거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는데 애착은 갖지 말라는 거. 그래서 1, 2, 3급 회계사 문제 막 갖고 와서 물어보고 막 그거 풀고 그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론서 문제집, 기출 오답노트 딱 4가지 세트를 해가지고 4개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다.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 먹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썩은 고기라는 건 1, 2, 3급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보면서 불안하니까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그런 형식. 그래서 젊은 사자는 딱 필요한 것만 봅니다. 자, 일단 전체 12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이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첫 주에는 연력학 및 열사이클만 나가고, 다음 주에 또 3주 열기간, 2주 보조기간. 옆에 있는 이제 일하는 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2번 이렇게 있다 오는 걸 표시해 드릴 거고, 얼마든지 이번에 좀 하여튼 이론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고 남는 시간 그래도 모의고사로 풀이를 좀 해보는 걸로 일단 목표를 잡고는 있습니다만, 또 수업을 하면서 또 맞춰가보죠. 최대한 이대로 맞춰보려고 할 겁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거를 제가 PPT로 했었는데, PPT는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자, 판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태호야, 이제 잘 따라와야 된다. 자, 저는 위에는 필요 없어요. 위에는 좀 줌으로 해서 저 여기하고 여기만 맞춰주세요. 여기만. 여기까지만. 줌으로 좀 당겨가지고.
오른 카메라에 오른쪽 뒤에 보면 까딱까딱 한 게 줌이 있을 거야, 줌. 줌 좀 더 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뒤에 위에 오른쪽 뒤에 버튼이 있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누르는 거. 그치. 하고 좀 내려주고 맞춰서. 여러분 다시 인강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하려면 지금 좀 세팅을 좀 하고 시작합시다. 여기서 여기 끝점 여기 끝에 여기 이게 나오게. 끝점은 여기 맞추고 위엔 여기 맞추고. 살짝만 뒤로 좀 빼줄래? 오케이. 이 정도 해서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자, 열기관입니다. 자, 여러분, 열기관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열기관 하면 딱 정의 내려보면. 자, 열기관의 정의가 뭘 것 같아요? 철씨가 열기관의 정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그렇지, 맞아요. 첫 번째는 열로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열의 힘을 가지고 움직인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관도 잘 돌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열은 우리가 열을 만들려면 연소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자, 뭐뭐 필요하죠? 하나는 뭐? 타야 할 연료, 탈 것. 그러니까 연료가 필요하겠죠. 또 그렇죠. 점화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공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엔지니어들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해야 좋은 효율이 높은 열기관을 만들까를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공기는 잘 들어가야 하고 공기하고 연료랑 잘 섞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화, 불이 붙는 것도 적절한 시점에 불이 딱 잘 붙어가지고 완전 연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이름이 뭐랬죠? 예. 민서. 좋아요. 수업할 때마다 매 기수마다 몇 명씩 이렇게 이름이 불릴 겁니다. 민서가 제일 딱 가네.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앞에는? 인훈이? 네. 장인훈이? 인훈이. 자, 어쨌든 이 열기관은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할 거는 연료 중요하고 점화 중요하고 공기 중요하겠구나. 이 열에 의해서 기관을 돌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기관은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프로펠을 달아놔가지고 여기에서 회전을 시키면 이 축을 회전시키면 프로펠러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 이 축을 돌리기 위한 장치가 열기관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는 축계라고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따로. 그래서 축계는 별도로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이 한 3주를 거쳐서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열기관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열기관은 열로 인해서 기관을 회전시키는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열기관 회전을 이렇게 축을 돌리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각각 실린더라는 걸 달아가지고 이 피스톤이 있어서 이 피스톤들 연결을 쭉 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축이 돌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실린더라는 통 안에 피스톤을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 축에다가 돌겠죠? 그래서 좀 그려보면 자, 실린더가 있고 이게 피스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실린더고요. 이 실린더 안에 이 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너. 이게 네 통인데, 자, 이거는 라이너라는 게 있고, 이 바깥에 있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실린더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실린더 안에 라이너가 있는 이유는 엔진이 작으면 사실 엔진이 작잖아요? 작으면 그 이 안에서 그냥 뭐 하면 돼요?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엔진이 클수록 여기에서 얘하고 맞닿는 부분에서 마모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상하겠죠, 주위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네 통, 네 피를 꺼내서 누가 닳도록 피스톤 대신 라이너가 닳도록 해서
라이너만 소모품을 바꿔주는 거죠. 그냥. 그러면 실린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라이너는. 그래서 내피, 내통 생각하면 됩니다. 라이너. 그래서 이 라이너 안에 이 녀석에 이제 피스톤이 있고, 자, 이 피스톤에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겠죠? 이 연결을 우리는 커넥팅 로드라고 합니다. 커넥팅 로드. 자, 그럼 커넥팅 로드 안에, 이 로드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암이 있습니다. 암. 이게 이제 크랭크 암이라고 하고요. 암이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암과 암 사이를 연결해주는 또 이게 하나 연결고리 있어야 되겠죠? 그 우리 머리 묶고 나서 뭐 여성분들 머리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핀 딱 꼽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야 고정이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핀이 딱 꼽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크랭크 핀이라고 부릅니다. 크랭크 핀. 크랭크 핀. 그러면 크랭크 핀은 암과 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랭크 핀은 암과 암 사이를 연결해 주고 또 여기 있는 커넥팅 로드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 이 녀석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도 연결을 해야 되고 당연히 피스톤하고도 여기 연결돼야 되겠죠?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 피스톤? 그렇죠. 피스톤 핀. 그래서 핀은 두 개가 있어요. 피스톤 핀, 크랭크 핀. 연결해 주는데 여기가 클까요? 여기가 클까요? 이 연결을 시켰을 때 아래가 좀 크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좀 더 두껍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걸 피스톤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소단부라고 부르고 여기는 대단부라고 부릅니다. 작은 게 소단부, 큰 게 대단부.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지금 대단부를 통해서 암이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암과 암 사이가 있으면 핀이 있겠죠. 그러면 또 얘하고가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암과 암 사이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여기도 암과 암 사이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쭉 가서 여기서 프로펠러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와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암과 암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회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지금 기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맞닿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하고. 그럼 여기도 위에 연결해 주는 이게 베어링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자, 베어링이 뭐냐면 봐보세요. 제가 지금 이 볼펜 있지 않습니까? 펜? 이걸 회전시키고 싶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 칠판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돌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돌리면 칠판 전체가 돌아가야 되겠죠, 같이.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미리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깥은 녀석은 이렇게 안에 꼽아 놓으니까 여기다 뭐만 꼽으면 돼요? 이거 돌려서, 자, 얘를 꽂고 얘를 뭐 하면 돼요?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베어링의 역할은 뭐냐면, 자, 그래서 베어링이라는 거는 회전을 시키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에서 중간 들어갈 수 있는 축을 대신 잡아줄 수 있는 게 베어링이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베인 베어링은 얘가 회전을 해야 되지만 기관에는 뭐 해야 돼요?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 바깥쪽인 부분 베어링, 이 껍데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껍데기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를 뭐라 부르냐? 여기를 메인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널이라고 그래요. 저널. 이 부분을 저널. 그러면 이 저널을 감싸주고 있는 게 메인 베어링입니다. 그러면 이 메인 베어링을 우리는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상부,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하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 베어링, 하부 베어링이 메인 베어링이고, 이 이제 메인 베어링이 재질에 따라서 동연 합금이냐 또는 백색 합금이냐에 따라서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파트가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피스톤 보면 이 피스톤 위에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연소가스가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일로 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연소가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회전을 하는 공간이니까 여긴 전부 다 유달유인 에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로가 여기 있는 연소가스가 들어가면 에로 섞이겠죠?
그러면 에로가 타버리겠죠. 뜨거운 연소가스가 와서 이것도 기름 아닙니까? 에로도 윤활유도 기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면 찌꺼기가 생기겠죠. 그럼 찌꺼기 어디에 뭉치겠어요? 이런 회전하는 부분에 고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소가스가 들어오는 이 가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블로우 바이 가스라고 합니다. 블로우 바이 가스. 그래서 블로우 바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연소가스가 여기 안으로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인데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피스톤 링을 설치하는 거죠. 피스톤 링.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압축 링이라고 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오일 링이라고 합니다. 자, 오일 링의 역할은 여기 있는 윤활유가 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고요. 위에 있는 연소가스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압축 링의 역할인데 이 압축 링의 역할은 기밀, 그러니까 기밀, 가스가 나지 않도록 기밀, 그 다음에 냉각도 해주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 윤활유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옆에도 윤활유가 있어야 마모가 덜 하겠죠? 부드럽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윤활유에 또 냉각작용이라 하기 때문에 냉각,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청정, 세정하는 작용,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링의 역할이 여기에 링이 붙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보면 피스톤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점을 우리는 TD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를 BDC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느낌 오시죠? T는 탑이고요. B는 버텀입니다. 바닥. 그래서 피스톤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점을 센터, 데드 센터라는데 이 개념은 점의 개념이에요. 점. 끝점. 길이가 아니고 점입니다. 가장 올라간 그 점이 어디야? 이게 TDC고 가장 밑에 내려오는 게 어디야? BDC라는 거죠. 알았죠? 이건 점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 TDC하고 BDC 이 사이에 있는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를 뭐라 부르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행정. BDC.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 행정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TDC일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기도 TDC가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내려와서 이 점에 있으면 여기는 BDC가 오겠죠? 그래서 이 행정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TDC와 BDC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큼 행정의 길이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 길이 또한도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커넥팅 로드의 길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로드가 짧으면 행정은 짧아질 것이고, 아니죠. 이게 길어도 끝점과 이 점은 똑같겠죠? 올라오면, 이게 기면 더 위에 올라갈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 로드가 길면은 TDC나 BDC가 점이 높겠죠? 위치가. 이해하셨나요? 이 길이 짧으면은 얘하고 이 점이 낮겠죠? 이 차이입니다. 행정은 똑같습니다. 행정은. 그래서 행정 길이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자, 그 다음 이 길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실린더의 끝부분하고 이 끝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끝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탑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탑 클리어런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클리어런스라는 말을 들으면 뭐냐면 클리어런스는 다 길이에요. 길이. 간극. 그래서 탑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 피스톤이 TDC로 올라갔을 때 여기 실린더 있는 끝부분하고 이 부분 사이에 있는 거리를 탑 클리어런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놓고,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탑 클리어런스가 갖고 있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압축 부피라고 하고 또는 연소실의 최적 이라고도 부르고, 자, 아까 행정에 때 있지 않습니까? 행정. 이 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은 이제 행정 부피라고 부르고요. 행정 부피하고
압축 부피하고를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이걸 합치면 전체 실린더이기 때문에 실린더 부피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압축 부피는 뭐냐면 이 압축 부피만큼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이 공간만큼 폭발을 빵 해서 행정의 부피만큼 내려가도록 해줄게. 이 느낌인 거죠. 그러면 압축 부피가 작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연소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여기가 너무 크면 또 행정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이도 많지 않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 압축 부피는 작은데,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압축 부피는 작게 하면서 행정은 크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좋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율이 좋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이 비율을 뭐라 그러냐면 압축비라고 하는 겁니다. 압축비. 그래서 압축비는 전체 실린더 부피를 이 실린더 부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실린더 부피를 압축 부피로 나눠주면은 압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비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머릿부분을 우리가 압축 부피를 하면은 이 몸 부분을 우리는 행정 부피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몸을 사실은 우리가 뭐 8등신이야 7등신이야 하는 건 뭐예요? 이 머리 크기를 다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이 몇 개인지. 쌤은 몇 등신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말해. 이 눈이 몇 등신? 한 5등신 돼 보이나? 네. 그러면 우리가 자 5등신, 뭐 7등신, 8등신, 이 말은 등신 높을수록 뭐 비율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뭐 모델들은 막 10등신, 9등신. 그래서 비율 좋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머리는 되게 작은데 뭐가 작으니까 몸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압축비가 작든 얘가 크면 뭐 하는 거예요? 비율이 좋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비를 최대한 압축 부피를 작게 하고 얘를 크게 하면 압축비가 좀 커진다. 그럼 엔진 입장에서도 압축비가 큰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죠. 이해하셨죠? 가급적이면 압축비가 큰 게 엔진을 돌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대신 이 뜻은 무엇이냐? 작은 공간에서 폭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얘기해 봅시다. 압축 부피가 작다는 거는 어차피 내가 폭발을 하려고 하는 열량은 똑같은데 더 작은 공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세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빵 하는 거와 이 작은 공간 빵 열량을 주는 거랑 더 작은 공간에서 열량을 줘서 내리려면 작은 고추가 맵지 않겠습니까? 작을수록. 그러니까 압축비를 또 이거죠. 압축비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외계인처럼 돼버리겠죠? 머리가 이만해, 진짜로. 그럼, 이럴 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축비가 너무 커도, 이래 되는 것처럼, 야, 너무 작다, 머리 이거. 심하다, 이거. 하는 것처럼 압축비는 적당하게 작은 게, 적당히 작은 게 제일 좋은 거죠. 왜? 엔진 입장에서 너무 작아버리면 이 작은 공간에서 너무나 빠른 폭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큰 힘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압축비는 기본적으로 큰 게 좋다. 그러나 너무 크면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압축비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공간이 있다 해주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암 있죠, 암. 암. 여기는 암과, 이 암과 암 사이에도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암과 암 사이 거리. 그러면 또 여기도 암과 암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여기도 암과 암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이거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일정 하나를 보아야죠. 일정 하나? 이게 일정한 게 좋겠어요? 다른 게 좋겠어요? 일정한 게 좋겠죠? 왜요? 암과 암 사이가 이렇게 위에 있는 넓고 아래가 좁혀졌다면 이렇게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진동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정하게 회전을 해야 아주 고르게 이렇게 회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봐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책을 돌려 이렇게 책을 돌리는데 이 돌리는 게 한쪽이 무거워요. 만약에 한쪽이 무겁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딸려가니까 이렇게 퍼지겠죠. 원심력에 의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회전을 한다고 쳐보세요. 이 크랭크 핀이 가운데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끝에 있단 말이야, 끝에. 그럼 한쪽에 무게가 실려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 무게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암 입장에서는 이 핀하고 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으니까 물론 이 녀석이 이 힘에 의해서 돌리지만 전체 힘에 따져보면 이 녀석이 더 무겁기 때문에 같은 회전이라 할지라도 한쪽이 쏠려서 회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잡아준 저널 입장에서 어때야 돼요? 얘가 얘를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힘들지.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있는 길이만큼 내가 여기를 조금 더 크게 할게 이라는 뜻이죠. 여기를 이 무게만큼 비슷하게 이만큼 내가 무게를 줄게. 그러면 이 힘을 맞춰주면 되잖아. 자, 만약에 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회전력에 의해서 한쪽을 이렇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한쪽을 빡 주면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로 똑같은 힘을 빡 줘야 균형이 맞추어서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이 느낌이라고. 이 힘은 연소가스에 의해서 폭발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빵 힘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반대로 여기도 갈 수 있는 힘을 똑같이 준다면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활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얘가 빵 내려오면 얘도 마찬가지 빵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거를 달아놓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밸런스 웨이트라고 합니다. 느낌 오시죠? 웨이트가 뭐예요? 무게잖아, 무게.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무게를 달아놓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밸런스 웨이트.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균형추라고 하는 거고, 밸런스 웨이트가 있는 목적은 뭐냐? 당연히 이 진동과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밸런스 웨이트뿐만 아니라 암과 암 사이의 거리 아까 말았는데, 암과 암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것도 계속 결국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